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육학과 교육철학 전공 박사과정의 김재현입니다. 저는 생존 교육에서 공존 교육으로 삶의 열림으로서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연구자로는 곽덕주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저는 김재현이고 미술 작가이면서 또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연구 주제는 예술교육 철학 그리고 예술 언어입니다.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주신 곽덕주 교수님은 교육 철학, 심미적 시민교육,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개념, 그리고 교사 교육 철학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생존 교육에서 공존 교육으로 삶의 열림으로서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주의의 극대화와 도구적 이성을 교육하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성취를 위한 경제적인 생존교육 개념에 몰두해 갑니다. 그러나 교육적 공존 교육은 도구적 이성을 넘어서 존재론적 이성의 고찰을 도모하는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유 방식은 궁극적으로 합리적 토론과 이성적 설득을 통해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이문수 연구자는 그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로 구성된 공동체는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타자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모순을 낳고 지속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내부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의 개념에 있어서 흔하게 강조되는 합의라는 강박적 개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몸이 함께 있음을 감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교육적 실천으로서 공존교육의 개념을 탐색합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겪고 있는 현 시대의 인류는 무너진 공동체를 경험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인간적인 한계를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역설적으로 전 세계적인 공동의 인류애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류 재난의 시대적 과도기에서 생존에 집중한 목표지향적 관점을 공존의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치환해 보려는 교육적 시도는 공존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교육 철학 연구와 그렇듯이 문헌 연구에 기초한 개념 분석과 논증의 방법을 취하고요. 본 연구에서 활용할 문헌과 개념은 다음과 같은데, 곽덕주가 분석한 몽테뉴의 에세이 개념을 통한 삶의 형식으로서의 에세이 개념을 탐색하고, 프랑스 철학자인 장릭 낭시의 몸의 사유를 통한 삶의 열림으로서의 글쓰기 개념을 코르푸스라는 저서를 바탕으로 탐색해 봅니다. 삶의 형식으로서의 에세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시의 글쓰기 개념의 설명에 앞서서 공존의 교육에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교육을 체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으로 기획된 체제가 공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실천적 행위의 순간이 공존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체제 속에서 규정된 몸짓을 따라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대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하며 살아내는 방식으로서의 실천적 몸짓입니다. 곽덕주는 이에 관하여 조지 루카치의 영혼과 형식에 나온 개념을 바탕으로 철학적 실천과 삶의 형식, 그리고 글의 에세이 형식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개념적 관계가 개인의 삶을 어떠한 형식, 폼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교육의 실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규정화된 논술 글쓰기, 에세이 라이팅이 아닌 에세이 형식, 에세이 폼으로서의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에세이 형식이라고 함은 16세기 프랑스의 르네상스 사상가 몽테뉴가 새롭게 발명한 근대적 의식을 담는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에세이에서 나왔습니다. 에세는 라틴어 엑사기움에서 파생된 어휘서로 시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몽테뉴는 이를 수필, 에세이라는 문학의 장르로 자리잡기 전에 본인의 저서 수상록에서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당시의 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해 거칠을 한 옷차림과 학술적인 태도로서의 글쓰기를 발표하는 접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자신만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어떠한 가식 없는 일상적인 옷차림으로서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형식으로서의 에세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에세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작가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며 과감하게 자신의 불충분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이는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가장 진솔하게 들여다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몽테뉴 학자이기도 한 존 오닐은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몸과 영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그는 그의 몸과 함께 읽고 쓴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 후반에 나오는 낭시의 몸의 사유를 통한 글쓰기 개념과도 연관성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곽덕주의 저서에서 몽테뉴의 글을 재인용한 부분에 대한 발췌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제가 임의로 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보기 원한다. 그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정신을 말한다. 설령 그것들이 나의 역량과 어림없이 나의 관할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나의 의견은 나의 시야의 측량이지 그것들 자체의 측량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몽테뉴는 마치 자신과 아주 가까운 관계 대상들에게 자신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진솔하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듯한 에세이 형식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덕주는 이러한 그의 태도로서의 에세이 형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며 기존의 위계 있는 학술적 글쓰기와는 다른 접근으로서의 어떤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를 통해서 진지하고 주의 깊은 독자들로 하여금 몽테뉴의 자기시도 혹은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철학적 사유로 초청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 함의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몽테뉴가 에세이라는 글쓰기로 학자로서 혹은 작가로서 삶의 태도와 연관하여 자기에게 하는 사적인 고백이면서 동시에 또 대중에게 전하는 공적인 고백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독자의 주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몽테뉴가 제시한 에세이 형식과의 만남은 곧 독자가 저자의 삶의 형식을 얼마만큼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와 관련된 교육적 관계에 대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삶의 열림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시의 몸의 글쓰기 개념은 이러한 몽테뉴의 에세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삶을 형성하는 형식, 폼으로서의 글쓰기에서 더 나아가 몸의 사유로부터 출발한 자기 접촉으로서의 열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낭시가 사유하는 몸은 그 자체로 singular plural이라고 하는 단수적 복수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개별적 몸의 인간은 하나의 몸이라는 고유한 단수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적 조건으로서의 복수성을 드러냅니다. 몸은 고유한 몸이라는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몸 안과 밖의 여러 요소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몸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몸들을 하나의 의미로 결속시키려는 접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몸이 존재하는 방식은 외부의 초월적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서의 몸으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했었던 가치지향적인 항상 내부와 외부의 경계로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조건으로서 나와 너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이의 공간을 사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1인칭 대명사로서의 우리는 타인의 몸을 나의 에고의 확장으로 덮어버립니다. 몸과 몸 사이의 공간을 생략해 버림으로써 서로의 몸이 서로를 향해
또 다른 몸들을 향해 열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생략해 버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오늘날 공동체에 관한 사유에서 타인을 너무 쉽게 자기 동일화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특정한 공동체적 의미 체계에 결속시켜 버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곧 개인의 삶을 공동으로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낭시가 말하는 몸의 사유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그것이 접촉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감각하고 사유함으로써 몸 나가 타인과 또 세계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한계에 끊임없이 접촉하는 실존의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접촉으로서의 글쓰기가 함의하는 교육적 공존 개념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자기 접촉의 개념은 곧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일종의 바깥이라는 존재론적 조건으로부터 성립합니다. 이것은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 기관들, 눈, 얼굴, 피부, 이러한 것들이 외부를 향해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중에 피부를 통한 자기 접촉은 내 몸의 바깥으로부터 나의 몸이 나를 접촉하는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의 바깥이면서 동시에 내면을 갖는 존재로 감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나의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만진다고 했을 때, 내 왼손은 오른손의 어떤 피부를 이렇게 감각하기도 하지만, 또 나의 오른손은 그 왼손의 피부를 동시에 또 감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접촉이 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바깥에 대한 감각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 감각을 취하는 것은 또 내면에서 감각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양면적인 양가적인 감각의 입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이면서 동시에 내면을 갖는 존재로 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낭시가 말하는 자기 접촉의 개념은 기존의 현상학적 분석에서 항상 최초의 내면성으로 회귀하는 관점으로서의 자기 접촉 개념과는 차이를 갖는데, 몸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바깥이라는 개념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접촉이라는 것은 바깥 존재로서의 영혼에 의해 몸이 자신의 안을 가지는 순간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접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접촉의 순간, 몸은 이전과 다른 몸, 즉 기호화된 몸에서 영혼과 닿아 있는 몸으로서 변형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대중적인 어떤 예시로, 우리가 흔히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소울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소울리스가 아닌 그 소울풀한 영혼이 충만한 상태의 경험 혹은 감각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존재론적 접촉의 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육적 관점에서 삶의 열림으로서의 글쓰기 개념과 연관되고 또 후자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접촉으로서의 글쓰기는 몸의 사유를 통해 끝과 접촉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끝은 기호화된 몸이 기호화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끝에 대한 감각을 경험하는 것은 곧 또 다른 시작에 대한 감각을 열리게 하므로 접촉이 곧 열림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무엇인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닫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내 몸에 닫혀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순간이 곧 자기 접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닫힘이자 곧 열림인 경계와의 접촉은 내 안에서부터 오거나 혹은 외부에서 주어진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즉 남의 시선과 규정에 갇힌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노출된 바깥 존재로서의 몸인 나의 실존적 운동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글쓰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 센스라는 비육체적인 것으로서 몸과 접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글쓰기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기보다는 제스처, 즉 몸 동작이라는 동사형 실천으로서 글쓰기가 닿기 위한 바깥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를 통한 글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쓰기 과정 그 자체에서 혹은 그 과정 중에 자신의 안과 바깥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열림을 향한 접촉의 순간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글쓰기란 자신이 포착하려는 대상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구별되고 차이를 갖는 어떤 것, 즉 그 대상에서 벗어나 달라지는 것으로서의 기입, 기입함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즉 탈기입이라는 것입니다. 최수라 연구자는 낭시의 글쓰기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춤 역시도 이러한 바깥을 향하는 실존의 운동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행위가 된다면서 낭시와 안무가 마틸드 모니에와의 대담집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낭시의 글쓰기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특정한 어떤 시스템, 체제 안으로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몸의 사유를 방해하는 어떤 감각적인 몸의 사유를 방해하는 조건들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자기 접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여기서 교과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서 사유하고 감각하고 기존에 주어진 의미를 단순히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 텍스트에 내 몸을 온전히 내맡기는 방식, 그 텍스트에 몰입해가는 그런 방식, 낭시의 표현대로라면은 외조원을 통해서 자신을 읽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낯설어진 자신을 다시 새롭게 읽는 방식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읽기에 기초한 글쓰기는 자신을 이해하고 읽는 다른 관점으로서 열린 질문이 오고 가는 몸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로 자유토론이나 아니면 낭시가 언급하는 어떤 파편화된 글쓰기, 시적 표현, 몸의 감각에 집중한 예술적 실천 등의 실험적인 다양한 열린 교수법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접촉은 곧 나와 타인 사이의 공간에 대한 감각이기도 해서 글쓰기를 통한 자기 접촉은 자신의 삶을 향해 또 타인의 삶을 향해 열림의 공간을 허용합니다. 삶의 열림으로서의 글쓰기는 몸의 사유를 닫게 만드는 조건들에 대한 접촉을 통해 몸을 고정적으로 의미화시키는 것에 균열을 냅니다. 즉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배경의 맥락에서 재조명해 볼 때 사회가 규정하는 생존을 위한 도구적 기술로서의 글쓰기가 아니라 나라는 몸이 다른 몸들과 함께 유한한 존재로서 공동의 조건으로 함께 있음을 감응하는 공존의 존재론적 글쓰기가 삶을 열리게 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이번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집중되는 도구적 관점에서의 생존을 목표로 한 교육적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존의 교육적 개념의 토대는 생존 중심 교육보다 더 나아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장릭 낭시의 몸의 사유는 공존 개념을 존재론적 접근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낭시의 글쓰기, 에크리티르라고 하는 글쓰기 개념은 기존의 문자라는 기호를 통해 의미화시키는 체계화된 논술적 글쓰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기호화되는 의미작용을 해체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글쓰기는 기입으로서의 행위를 통해 글이라는 기호와 의미체계에서 벗어나서 삶쓰기, 삶의 열림을 구성하는 교육적 실천으로서의 탈기입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글쓰기나 완벽한 결과물로서의 글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스처로서의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몸 나가 삶의 형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실존적 움직임인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곽덕주의 교육적 실천으로서의 에세이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몽테뉴의 에세이 개념을 살펴보았고, 여기서 교육적 태도로서의 에세이 형식은 곧 자기 시도 또는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실천적 자세로서 낭시의 바깥으로 향하는 몸의 존재론적 사유와 유사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대한 실존적 감각을 통해 또 다른 시작에 대한 감각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날 공존교육의 개념적 토대는 때문에 개인의 존재론적 질문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열림으로서의 글쓰기는 나라는 몸이 어떻게 타인과 또 세상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탐구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각하는 내 몸과 타인 및 타 존재의 어떤 공동의 존재론적 한계점을 의식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뿐 아니라 바깥을 향해 열린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관점을 열어줍니다. 때문에 철학적 사유학이 나 아니면 감각적 실천으로서의 예술적 행위와 같은 다양하고 실험적인 열린 교수법이 요청된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적 맥락에서 낭시의 글쓰기 개념으로부터 생존 중심 교육과 구분되는 공존 교육의 실천적 개념의 틀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낭시의 주장대로 그의 철학적 사유는 의도적으로 의미화시키기 어려운 방식의 글쓰기로 전개되어서 저 또한 난해한 해석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낭시의 이런 사유 방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부터 저는 감히 낭시의 사유가 하나의 의미나 체계로 귀속시킬 수 없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존재론적 조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그만의 실존적 글쓰기로 이끌면서 이 세계에 말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존재론적 글쓰기는 분명 몸, 나 세계가 함께 있음을 감응하여 항상 바깥으로 열리게 하는 공존의 교육의 실천적 양태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